AI, 즉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 하지만 연단에 오른 벤스 미국 부통령의 일성은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AI 분야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예외가 아니라며 미국의 AI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leader in AI, and our administration plans to keep it that way. 미국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을 언급하며 혁신 산업을 죽일 수 있는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가 AI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바로 회의장을 떠났고 단체 사진 촬영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최국인 프랑스와 인도는 물론 중국과 한국 등 약 60개국이 서명한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 선언문에도 불참했습니다. 영국도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선언문엔 AI 분야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제법 존중과 인권 보호, 성평등에 대한 성찰 필요성도 담겼습니다. Les États-Unis défendent leurs intérêts, tout à fait compréhensible.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AI 분야에서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세간의 평가를 언급하며 앞으로 AI 개발에 2천억 유로, 우리 돈 3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LNG의 15%, 원유와 대형 차량 등의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조치입니다.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자 내린 반격입니다. 미국에 큰 타격이 없고 발효 시점까지 엿새 여유를 두면서 막판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양국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 첫날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我们敦促美方纠正错误做法，停止将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 상대의 보복 관세에 재보복을 다짐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추가 조치 언급이 없습니다. 양측이 이번 갈등을 장기전으로 보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간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의 60% 고율 관세를 예고해온 만큼 일단 10% 추가 관세라는 협상용 카드를 던지며 수위를 조절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1차 무역전쟁 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초점이었지만 이번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협상 초기부터 끌려다니기보단 적절 수위로 맞대응하며 확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现在需要的不是单方面加征关税，而是进行平等和相互尊重的对话与协商。 시진핑 국가주석은 러시아 초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발 충격이 세계 경제와 안보의 전방위로 번지는 만큼 중러 양국의 결속을 다져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딥시크와 오픈 AI, 챗 GPT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사용하는 기기 정보, 질문 내용 등 수집하는 정보 범위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딥시크는 챗 GPT에는 없는 입력 패턴도 수집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기 사용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쉽습니다. 생체 정보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코리아를 입력한다. 그럼 예를 들어 저는 KO는 좀 빨리 치고 REA는 좀 늦게 칠 수 있잖아요. 키보드 입력 패턴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딥시크에는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하면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는 옵트아웃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겁니다. 다만 챗 GPT도 서비스 초기엔 옵트아웃 조항이 없다가 이후에 포함됐습니다. 딥시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 서비스 초창기다 보니까 오픈 AI도 처음에는 몇 달 동안 없었고요. 가장 큰 우려는 수집된 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9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수어나 범죄수사의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데이터 보안법 때문에 틱톡도 금지시키고 있는데 AI 서비스는 틱톡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위험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박원경 기자에게 궁금한 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부라든지 회사 차원에서 이 딥시크를 막는 곳이 늘다 보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쓰던 사람들도 계속 써도 되나?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이해하기 전에 딥시크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터넷에 연결된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딥시크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보가 중국 서버로 넘어갑니다. 딥시크의 추론형 모델을 R1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딥시크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상태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할수록 좋은 정보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력한 정보는 중국 서버로 넘어가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 기밀이나 이제 회사에서 중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용할 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가장 걱정되는 내용 중에 하나 같은데 그럼 앞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버전은 어떤 겁니까? 네, 하나는 일반 이용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딥시크가 챗GPT와는 달리 오픈소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려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에 탑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딥시크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AI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딥시크를 탑재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딥시크를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검색 정보들이 딥시크 서버가 아니라 퍼플렉시티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이 회사 CEO가 자사에 탑재된 딥시크한테 타이완에 대해서 물었더니 원래 딥시크는 답변을 회피했었는데 별도의 국가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딥시크를 이용하고 싶으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쓰면 관련 정보가 중국으로 가지도 않고 검열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딥시크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제 실제로 관리하는지 또 중국 정부와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답은 언제쯤 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에게 질의서를 보낸 게 이제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AI 학습을 하는지 등을 질의서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답변이 오면 저 위원회가 추가로 질문을 하거나 행정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챗GPT의 경우에는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넉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정부는 딥시크의 1차 답변서가 이번 달 중에는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